근데 민주당에서 뭐 이런 중진 의원들뿐만 아니라 초재선 의원들까지도 이낙연 이렇게 대표도 그랬더라고요. 검찰이라든가 사법부를 공개가가 나온 것은 앞서 뭐 여 변호사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도 그것은 형식적인 사과고 진짜 내용은 그 뒤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권을 절제하고 공정하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성찰을 해야 한다는 거 하나고, 검찰개혁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거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권에 대해서 절제하라는 것은 지금 수사권 남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 넘지 말라. 그런 경고라고 봐야 하거든요. 하나는. 현재 월성 수사 또 무슨 울산 수사 이런 거 라임 옵티머스 예, 수사. 넘지 말라는 얘기 하나하고, 이번에 그런 판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 가지고 어떤 태도 변화라기보다는 검찰을 더 죽여버려야겠구나. 이번에는 검찰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 법원까지도 그런 일환으로 하나 나온 게, 검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기소청을 두고 수사는 아예 수사권을 뺏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도 검찰 개혁 특위를 지금 둬 가지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뭐 검찰 개혁 특위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런 방향이 이번에 1년의 재판에 나온 결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랄까 열어놓고 맞는 것인가? 제가 볼 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는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검찰 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 한번 안 받아보고 수사 한번 안 받아봐서는 모릅니다. 예. 그 메커니즘이 어떻고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져 전혀 모릅니다. 이런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이 세상을 아까 기득권 이야기죠. 불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보수 야권은 기득권자고 이런 사람들이 검찰 법원의 혜택을 보고 그 지금 진보 이런 분들은 검찰에서 핍박을 받았다. 아직도 피해의식이 네, 피해의식. 벗어나왔어요. 자기들은 기득권자도 아니고 지금도 비주류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180석 의석까지 가지는데도 자기들은 영원한 피해자고 항상 민주화 운동하다가 압박받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놓고 이 대통령의 이번 이 말이 있죠. 결국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떠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국민들은 이 참 유신 정권, 군사 정권 그 한 3, 40년에 그 독소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지금도 느낍니다. 예. 저만 해도 유신 시대 때 대학을 다녔고 이러면서 그리고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뭐 사법연수원이지만 군사 정권의 어떤 그 혹독함 이걸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이런 게 지금도 있으니까 지금 여권 진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지금 진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한편으로는 또 맞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진보가 결국 군사 정권 시대 때 그 호의호식하고 그 후신으로 내려온 지금 국민의힘까지 됐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 말이 통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여권 인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후진적인 발언 있잖아요. 사법부와 검찰을 갖다가 완전히 시녀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후진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연히 할 말을 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 군사 정권 그리고 독재 정권 그 후신이 보수고 돈 가진 사람이고 이런 프레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 진보 쪽에도 지금 잘 사는 사람 아주 많죠. 우리 조국 봤지 않습니까? 조국 교수. 이번에 청와대에서 나온 그 비서관 뭐 대변인 김의겸 집을 몇 개나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 다 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서민이고 기득권을 층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있죠. 검찰이 절도범 하나, 소매치기범 하나 수사하는데 이런 말 한 거 아닐 겁니다. 수사권이 어쩌고저쩌고 기소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 아닐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검찰에 불만 가진 거 개혁을 더 해야 된다. 불만 가진 결국은 이 검찰이 자꾸 왜 우리를 칼날을 내가 임명했는데 내가 임명했으면 저 반대쪽 그쪽으로 칼날을 돌려야지. 이게 배은망덕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 사법부 특히 저는 행정부에 대해서 마찬가지 생각합니다만은 거기는 뭐 대통령이 지휘 아래 있으니까 사법부에 대해서는 있죠. 내가 임명했다고 나한테 대해서 은혜를 갚으라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영원히 발전할 수 없고 우리나라 정치는 영원히 후진국 수준을 못 벗어나거든요. 대통령은 있죠. 진짜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그런 정신을 진정으로 가져야 됩니다. 가지고 내가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했지만 그래도 내가 진정한 민주국가의 대통령이라면은 내가 임명했지만 내 뜻하고 전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해달라. 그리고 검찰도 독립적으로 수사해달라. 이게 정말 그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이 되는 거예요. 워싱턴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고 지금도 미국 가면요. 워싱턴 주도 있고 워싱턴 DC도 있고 다 있죠. 엄청나게 워싱턴 대학도 있고 얼마나 존경을 받으면 그리고 그분은 있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게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워낙 훌륭하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내가 대통령을 한번 더 하든지 왕이 되면요. 우리나라 내가 미국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한 미국의 민주주의는 없어진다. 아,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단임으로 끝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정권 뭐 20년, 50년 하겠다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거고.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또 퇴임 후에 안전판 마련하는데 너무 급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을 갖다가 혹시 내가 퇴임하고 그래서 힘을 더 빼버려야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힘을 빼가지고 다시는 예. 그걸 공수처는 내 사료로 만들어가지고 예. 그런 검찰이 제대로 하는 걸 갖다 막고 그러겠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사과를 아까 제가 사과한 거 맞습니까? 라고 한 게 결국은 앞에는 뭐 사과합니다 했지만 뒤는 검찰을 두고 보자. 우리가 개혁을 가열차게 해서 도저히 이제 다시는 이런 윤석열 같은 검찰총장이 안 나오고 내가 임명만 하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검찰총장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지 않죠. 공수처를 통해서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압박을 네. 가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이번 대통령 사과는 우리 여 변호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양두구역 사과 맞네요. 양두구역 사과. 대통령에 대해서 나도 홍순욱 그 부장같이 그런 심한 말을 안 하고 싶은데 고 교수님이 대신해 주셔가지고 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번 재판이라든가 이런 결과를 보면서 집권 세력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좀 본인들이 성찰을 해야겠어요. 검찰한테 성찰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일방통행식의 국정 운영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오고 지금 여권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운동권 출신들 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아까 여 변호사님 판검사들이 또 일정 부분 어떤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더 큰 편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피해식이 있다고. 예. 네. 그러니까 바뀌지를 않아요. 이번에도 대통령 사과를 하려고 하니까 참모들은 말렸다는 거 예, 아닙니까? 일부 말렸다 예, 그러더라고요.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사과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사과하고 잘못된 것은 됐다고 본인이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다 수용을 하고 박수를 칠 텐데 네? 그러한 어떤 인식 변화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질 수 그러니까 아까 없는 상황. 제가 피해의식 그랬는데요. 지금 운동권들이 사실 그 뭐 전두환 정권 시절 여기에서 자기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감옥살이 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사들이 독재 정권의 주문에 맞게 판결해서 자기가 구속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김영삼 대통령 들어서고 문민정부 들어서고 그 다음 진보가 집권한 게 3번째고 이런데도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판사들은 역시 그럴 것이고 근데 지금 사실이 있죠. 젊은 판사들요. 정교조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정교조 교사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유신 정권 시절에 그 대학을 다녔음에도 제가 대학 딱 들어가가지고 이영희 교수라고 리영희 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의 리영희죠. 8억인과의 대화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을 읽고 있죠. 여기 다 있습니다. 저도 다 읽어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국가에서 정해놓은 국정교과서에서 북한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이런 걸 쭉 봤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완전 세상이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젊은 판사들 한 40대, 50대 지금 3040이 지금 제일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가장 민주의식이 강하고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교육을 받고 정교조 교사들한테 어떤 북한이 우리나라에 꼭 적대적인 것만 아니다라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판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홍순욱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겠죠. 조미연 판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맞고요. 임정혁 부장은 법원 행정직 출신이고 엘리트 판사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 재판을 어떤 정치권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야권의 주문이죠. 주문에 따라서 재판하겠습니까? 그럼 그런데도 지금도 왜 또 힘없는 야권 주문을 받아서 오겠어? 그러니까요. 하려면은 인간적인 여권 주문보다 하긴 권력 낫죠. 있는 사람 편 들어주는 게 낫죠.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고가 진정성이 없다는 거 이거는 본인 성찰이 전제되지 않고 오히려 본인한테 안 좋은 일을 하는 본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빨리 성찰 안 하냐 이거 하네. 그런데 제가 종편에 나가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남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있죠. 본인 손이 깨끗해야 된다. 그게 이탈리아에서 마니폴리테라는 그겁니다. 그 피에트로 검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 마피아 소탕하다가 돌아가셨는지 암살당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남을 갖다가 단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깨끗해야 한다. 마니폴리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 교수님 말씀대로 남의 성찰을 갖다가 주문하기 위해서는 있죠. 내가 본인 성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김수환 추기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탓이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그 들보를 보기 전에 내 눈에 티를 봐라. 내 눈에 참 들보를 봐.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의 어떤 자기에 대한 깊숙한 성찰이 있지 않은 채 나를 갖다가 공격하는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그게 이분법이죠 결국. 나는 옳고 그러니까 그걸 선민주의라고 누가 그러는데 선민도 아니에요. 그거는 끼리끼리 문화지.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그래 지금 그 여권의 국회의원들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끼리에 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적이다. 이런 건데요. 이거는 정말 그 쇼비니즘이라고 아시죠? 그 아주 후진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아니면 아주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는 사회에 일어나는 우리 국민, 우리 민족 외에는 전부 다 나쁜 놈들이다. 나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유대인을 갖다 그렇게 학살한 게 유대인은 악하다. 그걸로 몰고 왔는데요. 그 제발 이분법을 버리고 보수 중에도 훌륭한 사람 많고요. 진보 지금 촛불 든 사람들이 어떻게 중에도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든 사람도 있을 거고 보수 중에도 진짜 국가를 위해서 나선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분법을 버리고 좀 맑은 눈으로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아주 어르신 말씀이고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TV를 저쪽 사람들이 봐야 하는데 진짜 볼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장관이 1월 초부터 1년 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실패로 끝났고 당 부당을 떠나서 여권 입장에서 보면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대참사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하려는 그런 큰 정치적 그 프레임이 어떤 디자인이랄까 그랜드 디자인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 추미애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마 28일 날인가 그 공수처장 그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그때까지 월요일이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침묵을 딱 지고 있네. 그렇지 않으면 벌써 SNS다 뭐 올리고 난리를 쳤을 텐데. 추미애의 처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이미 사퇴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근데 사퇴 의사 표시할 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건 윤석열과 동반 퇴장을 갖다가 주장하기 명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만 이번에 당장 여권 일부 인사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는 참 정직이 안 되고 살아왔는데 추미애도 그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찍어내기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그 야비하고 비열하냐.
그러니까 어떤 일국의 장관의 사태를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같이 몰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정말 어떤 양심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미 그렇게 했고 대통령 뭐 사과를 합시다.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인사에 혼란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까지 사과했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그러니까 져야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처분 이번에 그 기각된 거, 그러니까 법원에 인용된 걸 관계없이 사퇴해야 된다. 대통령 개각에 포함시켜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공수처장하고 있죠. 추천위 예. 이런 걸 하고 나서 공수처장 내년에 1월달 출범하면은 아마 그 대통령이 저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는 걸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빠르면 다음 주라도 연말 가기 전에 원 포인트라도 사표 수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그러니까 해요. 이거 미룰 리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어떻게 그 책임을 지연시킬 수 있겠습니까? 책임론을 벗어날 그런데 수는 이제 없고. 딱 이 사람들 생각하는 윤석열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나쁜 윤석열에 대항했던 추미애를 저번에 조국 전 장관한테도 마음에 빚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윤 대통령은. 추미애한테도 마음에 빚이 있는 지금 거야. 빚이 다 시켰는데 내가 시켰는데 그러니까 빚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진짜 추미애 장관한테 미안할 겁니다. 예. 그 자기 본인의 의중대로 다 움직여가지고 윤석열을 찍어내기를 다 했는 시도를 그렇게 진짜 무법부 장관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했는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우선은 좀 이 사태가 약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희망을 있는 게 이게 독재 정권 시절 같았으면 윤석열 사태 안 터졌습니다. 네. 이미 뭐 어떤 수를 써서 사퇴시켰지. 그렇겠죠. 근데 윤석열 장관이 내가 살아나고 이 법으로 붙었어요. 법률로. 네. 붙어가지고 윤석열 장관이 이기고 살아난 것만 봐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가 아까 정치가 후진적인 거지 어떤 사법부나 이런 데가 후진적이 아닌 게 드러난 게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에는 사법부도 후진적이었어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이런 판결 안 나오면은 저 남산으로 잡아갔어요. 그 상태는 그런 시기는 지났으니까 그 민주화는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제도에 의한 민주화는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물러나라는데 안 물러나고 법원에 소송 제기해가지고 살아나고 이런 거 보면요. 물론 그 민주화는 이루어졌는데 정치인들, 특히 여당 정치인들, 그리고 운동권 출신들, 그리고 80년도, 80년대, 9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들 마음은 아직도 후진적이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는 꼭 한번 여권 정치인들, 그 의원님들, 법원, 검찰을 요구할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해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법원까지 가가지고 대통령이 어떻게 교통 정리해가지고 했으면 되는 문제가 어떤 절차에 안 맞고 그 어떤 타겟, 목표 지향적인 어떤 그 전국 운영 딱 하나의 목표만 세워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도 방법도 안 가리겠다. 이런 게 뭐가 잘못됐는지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그래도 뭐 우리가 잘했다 싶으면 공격하시라고 그때 법원 검찰을 그렇지 않고 지금 50% 60%가 넘는 국민이 지금 중도층도 상당히 지금 정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많아요. 특히 이번 윤석열 사태에 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래 나오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한때 60%까지 지지를 받았는데 70% 받았죠. 70%까지 받았습니까? 이거는 뭐 70% 거의 80% 이렇게 진짜 나왔는데 기록적인 건데 37% 받았다면은 근데 제가 볼 때 여권 의원들 있죠. 인사들은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을 탓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가붕괴라 그러더라고요. 요새. 그 탓할 것 같은데 아까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도 했지만은 본인들을 먼저 진짜 고 교수님만 성찰을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나? 예? 통렬하게 반성해가지고 진짜 그런 대통령의 어떤 의미 없는 진정성이 조금 의심되는 반성보다도 진짜 반성을 하고 지금이라 반성해가지고 국정을 제대로 이끌고 나가면요. 이번 4.15 보선 4.7 보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전국을 이끌고 나가면요. 계속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보선 참패할 수 있습니다. 보선뿐만 아니라 뭐 2022년 대선까지도 사실상 뭐 정권 교체가 또 다시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 정권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권을 잡아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정권을 잡아야지 우리 편 위해서 어떤 이익 주려고 정권 잡는 거예요. 이거 그런 정권 잡아서 물론 정권 잡았을 때는 화려하고 폼 나고 하겠지만 나중에 역사가 다 평가해 줍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정말 여권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 여상훈 변호사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본인 스스로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인적인 그런 대쇄신도 가져오시고 또 국정 운영의 방향에 있어서도 일대 전환을 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또 쉬는 날 나오셔가지고 고생했습니다.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고영신 TV를 이제 진보 쪽에서도 그거 정말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 듣기는 좀 싫겠죠. 예. 듣기는 싫지만 몸에 이로운 약은 쓰다고 예. 그 대깨문들의 어떤 맨날 그 칭송하는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고 저희들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뭐 정치를 안 하니까 예, 좀 그래도 중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옳은 말씀. 예, 듣고 조금 한번 생각해보는 이 바탕으로서 한 번이라 이거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